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천에서 올라오신 부모님을 모시고 두 자녀를 강제로 분리된 억울한 사연에 대해서 다시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현재 대법원에 항고한 상황인데, 그 이후로 어쨌든 이런 분리된 상황에서 경찰이나 이런 쪽에서도 조사가 나오고 그럴 텐데, 어떻게 경찰 조사 받으셨나요? 네, 저희 둘 다 조사 받았습니다. 언제쯤 조사를 받았나요? 저는 아이를 데리고 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날짜는 자세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네. 일단 조사를 받았습니다. 받았고. 네. 그 같은 날 아빠도 받으셨나요? 네, 일단 제가 어렴풋이 기억하기로는 와이프가 4월 14일에서 4월 15일 정도쯤에 경찰 조사를 받았고요. 네. 저는 당일에 하지 않았고 나중에 가서 이제 5월 30일쯤에 저 혼자 창원에 가서 따로 받았습니다. 아, 네. 좀 시차가 있군요. 네, 네. 그래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경찰에서는 아이가 이렇게 발이 부러진 상태로 발견된 게 객관적으로 보면 어린이집도 있을 수 있고 네. 또 육아 도우미도 있을 수 있고 네. 또 아니면 돌발 상황에서 생각지 못하는 뭐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어떤 뭐 아이가 넘어지거나 뭐 부러지거나 이럴 수 있는데 그러면 그 아이가 집에서 밤에 이제 새벽에 자지러지면 보통 엄마가 끼고 자잖아요. 근데 거기 하원이는 어떻게 자고 있었나요? 그 당시에? 그 당시 이제 하온이를 재우고 이제 둘째 아니, 이렇게 방의 구조에서 같은 방에 있었어요? 아니면 어떻게 돼 있었어요? 그 방에 아이 혼자 자고 있었고요. 방이 몇 개인데요? 방이 3개예요. 방이 3개. 네. 3개에서 큰 애는 하랑이는 큰애도 이제 큰애 방이 있다. 방이 있고 네. 작은 애도 또 작은 애 방이 네. 있고 엄마 아빠는 거실에서 자고. 거실에 있고 집이 좀 넓은 편이군요. 그러다 보니까 각 방에서 있었는데 애가 막 울어서 새벽부터 울어가고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네. 자고 있다가 새벽에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어떤 상황인지는 알 수가 없고. 자, 그러면 경찰에서는 일단 병원 의사가 이제 진단을 해보고 골절이 나왔으니까 학대로 의심이 된다. 그 멍이나 이런 자국은 없지만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 아빠에게만 혐의를 씌우고 두 분만 조사를 했나요? 아니면 또 다른 쪽에도 조사를 했나요? 어린이집 같은 거 조사했나요? 네, 어린이집에는 네. 어린이집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CCTV, 네. 그다음에 바깥 문 쪽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통해서 다 조사를 했는데 네. 아무런 그런 일체의 의심될 만한 정황이 없어가지고 애가 부러졌으면 아프고 뭐 그런 증상 그런 거 없었다고요? 네네네 다친 바로 전날에도 잘 놀았고요. 그러니까 30일 날 그때 그런 저질러진 게 있으니 그 29일 날까지도 확인이 됐군요. 네네네 아무 이상이 없었다. 네 그러면 경찰이나 이쪽에서는 30일 날 일이 벌어졌을 거다 이제 보는 거예요. 의심할 수 있겠네요. 네, 30일로도 이제 원래는 3월 30일로 사건이 일어났을 거라고 의심을 했는데 네. 이제 경찰관들이 이 병원 저 병원 수소문을 한 결과 네. 의사의 소견으로는 3월 30일 당일에 다친 것이 아니라 이미 이제 촬영한 사진을 보니까 뼈가 어느 정도 좀 자라나고 있었다. 이것으로 볼 때 이미 3월 30일로부터 7일에서 10일 전부터 이미 뼈가 부러졌거나 많이 아팠을 것이다 라고 이제 추측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네. 아주 특별한 경우네요. 아이가 이렇게 부러져 갖고 엄청 아팠을 텐데 네네. 아프다는 표가 안 나고 어린이집에서도 잘 놀고 집에서도 뭐 특별한 거 없이 잘 놀고 잘 먹고. 네, 이제 어린이집 갔다가 집에 와서도 30일 그 전날에 이제 애가 8시쯤에 자는데 그때 그 전에도 보행기 타고 잘 돌아다녔고 이제 잠이 와서 이제 그 전에 분유를 먹이고 재워야 되겠다 해서 이제 분유를 먹이고 재웠어요. 네. 그러니까 이미 그 의사소견은 그 전날 뭐 어린이집에서도 아무 문제가 없었고 그런데 경찰은 그 특정한 날, 그
당일날 새벽에 문제가 발생했을 거다 의심하는데 의사소견은 그 뼈가 자라는 상태를 보니까 일주일이나 열흘 전에 이미 그런 일이 벌어졌다. 뭐 그때 일어나서 아이가 아무 뭐 울지도 않고 겉으로는 뭐 표가 안 나고 그런 상황이니까 전혀 뼈가 부러졌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겠네요, 부모님 입장에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경찰은 그 어린이집에 그 CCTV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만 보고 또 한편으로는 육아도우미 쪽에서도 전혀 의심하지 않고 육아도우미도 수사했나요? 그쪽에 경찰이 조사했나요? 네, 수사는 했습니다만 네. 저희처럼 행위자로 조사를 한 게 아니라 용의자로 조사를 한 게 아니라 증인 입장으로만 조사를 했습니다. 왜 증인이 되죠? 그 육아도우미도 당일날만이 그런 일이 벌어졌다 의사소견이 나왔으면 그날이 목요일인가요? 아이가 분리된 날이? 저 병원에 간 날이 목요일날? 네, 처음 병원 간 날은 3월 30일 목요일이죠. 네, 그러면 네. 토요일날, 일요일날 육아도우미들이 일하는 날과도 며칠 떨어진 사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 전날 부모한테만 의심할 게 아니라 이쪽한테도 합리적 의심이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관한테도 제가 항의를 했는데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 눈에 띄는 학대 의심 정황이 있었나요? 라고 저한테 오히려 되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도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아무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경찰의 형사 사건도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해야 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동 학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국민 여러분들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한번 겪어보시면 알 겁니다. 저한테 접수된 그 많은 사례 중에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162번째로 저한테 이제 접수된 사례인데 물론 그 안에서는 뭐 꼭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아동 강제 분리된 거에 대해서 아동 인권이 무조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는 몇 가지 사례들이 있지만 한 150건 이상 정도는 너무 터무니없는 사유들이 많아요. 또 부모가 행위가 있더라도 아주 경미하거나 훈육적인 체벌인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가장 결정적인 게 아쉬운 게 뭐냐면 저희들이 봤을 때 의사소견서 전문가의 의견 소견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도 이제 우리랑 같이 일하시는 인권 변호사님 같이 도와줄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하지만 그래도 이 의료 사고가 일어났고 신체적인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장 결정적인 것이 의사소견인데 의사소견에서도 분명히 일주일이나 열흘 전에 이렇게 골절이 일어난 상황이다. 근데 골절이 일어난 상황이라고 그러지만 이게 특정하게 누구 때문이라고는 얘기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아직 모르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경찰은 그렇습니다. 수사를 해야 되는 입장에선 모든 걸 열어놓고 공정하게 수사를 해야 되는데 어린이집도 CCTV를 다 돌려봤는데 그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근데 사각지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이런 부분도 경찰이 너무 쉽고 안이하게 대응한 게 아닌가.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양육 도우미가 두 사람이 있는데 한국인과 외국인 두 사람의 양육 도우미가 있는데 그 도우미는 그냥 단지 뭐 참고인 조사 정도로만 갔어요. 이게 분명히 이분들도 합리적으로 의심해서 이 하원이에 대한 골절 사건에 대한 행위자일 수도 있다고 의심하면서 살펴봐야 되는데 전혀 그냥 프레임을 씌워서 아동학대는 무조건 부모들이 잘못일 거다고 그냥 고정적인 관념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편향적인 수사가 들어가고 그것이 그냥 재판으로 넘어간 거로 알고 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빠 입장에서 엄마 입장을 두 분의 입장을 아빠가 좀 조리 있게 한번 논리적으로 억울한 문제를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어떤 일이, 어떤 마음이시고 어떤 생각인지. 뭐 저 화면을 정확하게 보시고 얘기하셔요. 당당하게. 우선 이게 저희가 아까도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렸다시피 법원에서 서류를 한번 떼봤는데 정말 좀 어처구니 없는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일단 어쨌거나 아이가 이제 3월 30일에 다쳤던 뭐 3월 30일로부터 7일 또는 10일 전부터 이미 다쳤던 간에 아이가 다친 거는 3월 달인데 신고를 아동학대로 한 날짜는 4월 12일입니다. 정작 이제 본인들이 진심으로 이 아동에 대해서 학대라고 의심을 했다면은 뭐 4월 1일이 됐든 뭐 4월 3일이 됐든 병원에 간 날 당일에 바로 신고를 했었어야 됐는데 왜 굳이 13일이나 지나서야 그제서야 신고를 했는지도 조금 저희로선 많은 의심들이 들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신고자가 신고한 기관이 총 두 군데입니다. 각각 똑같은 이제 하나는 대학병원이고 하나는 아동병원인데 네. 1분 단위로 동시에 신고를 했다는 것 자체도 조금 저희로서는 많이 의구심이 드는 그럴 수가 입장이고요. 없죠. 벌써 병원이 이렇게 거쳐오는 시간이 있는데 네, 1분 단위로 어떻게 신고가 들어가죠? 네, 그거 조작한 거 아니에요, 경찰이? 네, 서류 조작으로 의심돼서 이건- 국민신고도 넣어보고 그랬는데, 이건 분명히 네. 따져봐야 될 상황이네요. 이제 더군다나 뭐 여러 차례 좀 말씀을 주고받았다시피 또 이제 의사의 그 소견 또는 이제 추측으로는 3월 30일로부터 7일 또는 이제 10일 전부터 이미 아팠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랬다면은 이제 정말로 아동 학대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우리 부모만이 거기에 대한 이제 어떤 행위자나 용의자로 이제 조사를 받는 게 아니라 네. 그때 당시 있었던 육아 도우미들도 당연히 용의자로 조사를 받아야 마땅한 건데 네. 왜 이런 편파적인 방식으로 조사를 한지에 대해서 저희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요. 네. 안 그래도 지금 아이를 빼앗겨서 되게 분통하고 억울한 심정인데 음. 이런 이제 공권력까지 막 저희를 한쪽으로 나쁜 쪽으로 몰아붙이고 압박을 하니까 네. 저희 솔직히 말해서 진짜 좀 극단적인 선택으로 음. 좀 남들 많이 보는 앞에서 뭐 자살 시도도 하려고 좀 결심을 했었습니다. 정말 그런 오죽하면 네. 억울하셨으면 그러겠어요. 자, 그러면 이 두 부모는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고 또 예전에 뭐 이렇게 무슨 아동을 사랑하는 거로 뭐 이렇게 공부도 하거나 뭐 하신 거 있다고 그랬는데 어떻죠? 봉사도 하시고 좀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저는 일단 사회복지과를 나와서 이제 사회봉사활동도 나갔었고요. 네. 이제 아이 둘째를 가지면서 이제 보육교사를 다시 한번 따보고자 이제 보육교사도 이제 수업을 듣고 아이들이 좋아서 아이들 잘 네. 이제 하고 싶어서 보육교사도 따고 싶고 공부하는 중인가요, 현재? 지금 공부는 다 끝났는데요. 지금 이런 사건들로 인해 지금 실습을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또 안 되기도 안 되고. 그렇군요. 네, 지금 그래서 공부는 다 끝났는데 보육교사 그래서 실습을 나가야 되는데 이런 아동학대 행위자로 연루가 되니까 실습도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아빠는 또 아이를 너무 뭐 이뻐하고 그럴 수 있는데 어떤 마음이에요? 예전에 뭐 아동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런 적은 있나요? 네. 대구에 있는 이제 애생보육원 재단이라는 곳에서 네. 1년 반 정도 봉사활동을 했었고요. 언제쯤에 그랬어요? 네, 20대 초반에서 중반 정도로 기억을 합니다. 미혼 때 네, 그런 네. 봉사도 했었고. 네, 했었으며 이제 예전에 공익 광고 중에서 국경 없는 의사라고 그래가지고 네. 다른 나라의 치료를 제대로 못 받고 좀 굶주린 아이들을 이제 위한 그런 모금 활동이 있었습니다. 네. 네, 그쪽에도 이제 계속 기부를 하고 있고 그 기부는 현재도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제 경찰이 네. 이렇게 용의선상에 올려놓고 수사를 하는데 이제 경찰이 이제 집에 와서 압수수색 영장도 이제 발부가 됐네요. 어떤 상황에서 압수수색 영장에서 발부돼서 그렇게 갔나요? 네, 일단 이제 6월
둘째 주 월요일쯤에 네. 셋째 주인가 둘째 주 월요일쯤에 음. 이제 뭐 여러 가지 할 얘기가 있으니까 뭐 수요일이 됐든 뭐 화요일이 됐든 한번 보자고 이제 먼저 경찰한테 전화가 왔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좀 공적으로 다른 좀 해야 될 일이 있었고 그래서 목요일에 작년 사건 때문에 이제 아보전에 좀 갈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네 잠깐 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간을 1시 반에서 2시 정도로 정해두고 아보전에 가서 경찰관을 만났더니 그 압수수색 영장을 들이밀면서 저희 휴대폰을 압수를 해갔습니다. 저희 둘 다. 네. 그랬군요. 그러면 그 아버존에 가게 된 계기는 또 어떤 상황에서 압수수색에서 일단 핸드폰 포렌식 하기 위해서 가져간 거고. 네네네. 그러면 그 아버존에 가게 된 계기는 어떤 사정이 있었어요? 우선 일단 저희가 원래 첫째 아이가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아기 엄마가 작년에 둘째 아이를 임신을 했었을 때 네. 아이가 이제 하나도 아니고 둘씩이나 되니까 우리 부부 관계를 조금 더 이제 좀 가깝게 만들고 가정을 더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네. 그래서 저희가 좀 YWCA인가? 뭐 아무튼 그쪽에서 주관하는 상담사를 통해 YMC인가요? YWC인가요? YWCA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상담을 받으러 갔는데 네. 이제 상담받는 과정 속에서 그 아이를 재우고 난 다음에 네. 이제 아이 물품을 사러 가는 거나 뭐 장을 보러 간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상담사가 자기네 기관에 이제 얘기를 하고 그쪽 기관 직원들이 교대로 번갈아 가면서 한 달 내내 잠복 근무를 하면서 저희가 2번 내지는 이제 3번 정도 네, 그 정도 대략적으로 이제 한 3번 정도 되는데 이제 그 집 비운 날짜들을 다 기록을 해놨다가 11월 1일에 신고를 했고요. 네. 그때 이제 그때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20분 정도, 30분 정도 자리를 비웠었는데 짧게. 네네네. 이제 그때 갓난애기라 생각하고 그 당시. 네네네. 그때 아이를 처음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럼 얼마 동안 빼앗겼죠? 대략 한 50일에서 55일 정도. 그거는 네. 2021년 22년 작년 네네네. 11월 1일부터 12월 23일이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6개월 전에 네네. 그런 6, 7개월 전에 이렇게 있어서 53일 동안 이렇게 빼앗겼다가 돌아오니까 그게 돌아오게 된 그러면 처음에 한 해만 뺏겼나요? 그 당시는? 네, 둘째 아이만 뺏겼습니다. 그래서 둘째 네. 아이만. 네. 둘째 아이 깐난애기를 이제 뺏긴 건데 그 당시는 몇 개월 됐죠? 그 당시? 그때가 우리 아기가 한 7주 차, 8주 7주 차. 그러니까 네네. 한 2달도 안 된 애를 뺏어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뺏어가 놓고 돌려받았는데 53일 만에 돌려받은 이유가 어떤 사유로 돌려받았어요? 보통 그렇게 뺏어가면 또 안 줄 수도 있는데. 네, 그래서 저희가 물론 이제 단 20분, 30분을 비운 거라도 아기한테 어떤 좀 잘못된 영향이 갈 수는 있지만 저희가 단순히 이제 뭐 가족 단위 전체에 필요한 이제 식자재나 뭐 장을 보기 위함이었고 아기한테 필요한 분유나 기저귀 같은 것들을 구매하러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했다고 한들 그런 거 치고는 아이를 2달씩이나 이렇게 뺏어가는 건 너무하지 않냐고. 그러니까 네, 거기에 대한 이제 내용을 항고를 해가지고 네. 이제 법원에서 임시처분에 대한 기각을 시켰고요. 네. 그렇게 이제 처음 뺏긴 사례에 대해서 좀 아기를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첫 번째 분리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많네요. 잠깐 누구든지 갓난애기 키울 때도 갓난애기가 얻고 가고 밖으로 데려갈 수 없는 상황에서 잠시 멀리 간 것도 아니고 갓난애기야 뭐 물론 그래서 이제 잘못돼서 정말
너무나 억울하게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지만 그래도 잘 조치 취하고 한 20분 정도 뭐 20-30분 갔다 오는 거는 이걸 갖고 아동 학대를 몰아서 강제 분리해서 부모로부터 뺏어간다. 이거 자체가 오히려 아동 인권을 침해하는 게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런 부모의 훈육권을 무조건 다 국가가 다 간섭해서 이걸 다 아동 인권을 몰아가는 것 자체가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일단 여기까지 오늘은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